네, 안녕하세요. 칸트, 칸트 몇 번째 시간이죠? 칸트 13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칸트 철학에서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라고 해서 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확보가 되거나 그 정의에 어떤 효율성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컵을 생각하는 나 자신을 생각한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겠지만 나는 컵을 생각하는 나 자신을 생각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무한 판단으로 반복한다라고 해서 나라는 영혼 개념이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 이성 차원에서는 사실은 어불성설로 들어가지만 어불성설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실천 이성 비판 차원에서는 영원 불멸의 그 이야기가 실천 이성을 확보를 하면서 실천 이성의 차원에서 절대적인 총괄 개념을 지시를 한다라고 봤을 때 신의 현존을 지시할 수밖에 없고 이념의 차원에서 도덕적 이념의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 불멸을 지시할 수밖에 없고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영원 불멸이 그런 효율성으로 쓰인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참고로 왜 자아가 안 되느냐 이거를 한번 논리학적 연습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서 오류추리 세 번째와 네 번째도 한번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서로 다른 시간상에서 자기 수적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한에서 그것은 인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그럴듯해요. 내가 지금 저는 뭐 몇 시간에 어디 좀 갔다 왔는데 그렇게 갔다 온 저와 지금 현재 여러분과 녹화를 뜨고 있는 저와 그리고 녹화가 올라갔을 때 미래의 저. 사실 이 세 가지에서 상이한 인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저는 그냥 저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됐건 간에 저는 저예요. 근데 영어는 그렇대요. 그러므로 영어는 인격이래요. 말 되지 않아요? 과거에 있던 내가 아닌 것은 아니고 현재에 있는 나는 완전히 나고 그리고 미래의 특정 뭐 지금 뭐 이렇게 1, 2초 뒤 말고 뭐 내일이 됐건 뭐 모레가 됐건 그 시간에 있는 나도 나잖아요. 그거 수적 동일성을 인격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뭐야? 그건 인격이잖아요. 그러면 영어는 인격이다. 자, 이것도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자연적 시간을 완전히 간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여기서도 흐르는 시간 위에서 경험하는 것 안에서의 나예요. 칸트는 무조건 경험되는 대상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서의 나지 절대 시간으로부터 동떨어져서 초월적이고 어떤 뭐 어떤 뭐 이렇게 우주에 둥둥 떠 있는 영혼 같은 그런 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궤변이 되는 거예요. 수적 동일성을 인식은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사유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결코 우리는 현상계에서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궤변이라. 정말 날카롭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모르겠어요. 뭐 말하는 당신이야 뭐 날카롭지. 근데 최근에 뭐 너무 프랑스 철학만 지금 사실은 하세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뭐 프랑스 철학도 철학이고 독일 철학도 철학이고 동양 철학도 철학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동양 철학도 좀 하셔야 되고 독일 철학도 좀 보셔야 되고 이러는데 너무 또 프랑스 철학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저는 좀 독일 철학 전공자로서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편협한 지점이 있을까? 너무 또 프랑스 쪽만 또 정말 열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근데 또 뒤집어 보면은 프랑스 철학에서 하는 얘기도 결과적으로는 뭐 진리를 찾는다, 진리가 없다. 그 방법론에서는 자아적인 측면이다, 비자아적인 측면이다. 이것에 대한 압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거대한 흐름에 있어서 그렇게 프랑스 철학도 독일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라는 체계 안에서는 학문적인 방법론의 차이만 있을 뿐 그것을 탐구하는 태도 자체에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니까 너무 좀 그렇게 뭐 데카르트가 됐던 스피노자가 됐던 뭐 누가 됐건 간에 칸트가 됐건 헤겔이 됐건 간에 뭐 들레즈도 괜찮고 데리다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크지는 않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뭐 하여튼 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넷째 한번 봐볼게요. 그것의 현존이 주어진 지각들의 원인으로만 추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의심스러운 실존만을 간대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데카르트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데카르트가 결과적으로 악신의 계략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신의 계략. 그게 뭐야? 정말 지독하게 현실과도 같은 꿈이라면 정말 꿈인데 정말 악신이 정말 세팅을 어마무시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지점까지 우리를 기만한다면 그런 것은 다 의심스럽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모든 현상들은 그것의 현존이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는 없고 지각들의 원인들로만 추리될 수 있는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인과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설명의 근본 지점이에요. 자, 그러므로 나라는 인식 필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외감의 모든 대상들의 현존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완전 데카르트죠. 이 불확실성을 나는 외적 현상들의 관념론이라 부르고 이 관념론의 외감의 대상을 확실히 추론할 수 있는 주장을 이원론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기서 이원론이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외감의 대상들이 지각의 현존으로서 모두 의심스럽다는 거잖아요. 데카르트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내가 의심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는 지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것을 모두 의심하고 회의하는 나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여기서도 나는 뭐야? 현상계의 세계와 어느 정도 또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러면 또 공허한 자아로 격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심스러운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나는 의심함으로 존재한다. 나는 의심함으로써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의심을 한다라고 해서 존재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이원론이거든요. 의심할 수 있는 나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기만당하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의심만 한다고 그게 되나? 의심도 역시 사유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심을 해봤자 나는 결과적으로 확보가 되는 게 없다니까. 그냥 이 대상과 이 경험하는 지각, 이건 칸트 논리예요. 내가 아무리 백날 나 자신을 편집증적으로 강박증적으로 의심을 한다라고 해서 늘어나는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뭐 칸트 철학에 대해서 이거는 뭐 다른 데서도 또뭐 이렇게 잡담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을 좀 훌훌 이렇게 털어주는 맛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의심하고 걱정한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직시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그 문제를 근심하는 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태가 그래. 대부분의 고민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 자신을 탓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고민은 마치 자아는 고민으로 이루어진 어떤 무엇인 것 같이 보이죠. 그러면 내가 굉장히 많이 지켜지는 것 같고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훌훌 털고 사태를 직시를 하면은 그 사태에 접근을 했을 때 사실은 그 문제 해결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제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칸트 철학은 자아를 계속해서 탐구만 한다라고 해서 근본 원인이 해결이 되지도 않고, 자아를 계속해서 의심만 한다라고 해서 자아라는 개념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칸트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사실 칸트 선생은 굉장히 그 생전에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꼼꼼하고 이런 분위기도 한데 실제로는 뭐 친구도 많고 이렇게 뭐 귀부인이나 이렇게 여성분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음식 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집에 초대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런 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칸트 철학에 대한 오해가 좀 난해한 거는 있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불교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로 연결을 지어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제가 뒤에도 불교 얘기는 했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거 넷째 오류 추가의 첨가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 백종원 선생님이 조금 더 이렇게 덧붙이신 것 같기도 한 걸 제가 그냥 적은 건데 영혼으로서의 나는 공간상의 사물들과 있지만은 나도 나 자신의 존재를 공간 안에 있는 사물들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간상에 있는 사물들은 당연히 파멸하지. 근데 공간상에 있는 사물들과 구별된 실체로서의 나는 파멸하지 않는데 그러므로 불사적이래. 뭐 궤변이죠, 사실은. 그러면 나는 공간에 육신을 가지고 포함된 하나의 대상이잖아요. 나는 내 인격은 대상화 시킬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나도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나는 거기서 공간상의 사물이 아니라니. 이것도 역시 자아라는 사태를 조건이라는 명분 하에 경험되는 대상과 따로 떨어뜨리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거 그럴듯하죠. 그 영화 중에 그 제대로 봤다라고 하긴 그런데 그 사바하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뭐 이거 다 보셨으니까 그 유지태 배우님이 연기하는 분이 좀 불사신의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그 불에 타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른. 그래서 이제 사이비 종교 사바하 맞죠? 이정재 배우님하고 박정민 배우님 또 이렇게 어떤 신인 여배우분 이렇게 나오는 영화였는데 굉장히 좀 강렬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게 파미오 감독님이 찍은 건가?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바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바 같은 유지 실제로 저는 그런 분이 있다라고 믿지는 않는데 뭐 영화상에서 봤을 때 유지태 배우가 연기하는 그런 어떤 불에 타지 않는 육신을 가진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뭐 이렇게 이런 것이겠죠. 뭐 공간상에서 불사하고 늙지 않는 육신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뭐 영화상에 가능한 일이니까. 근데 이런 거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조금 많이 속았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다라는 얘기다. 이거는 할까 말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일을 좀 추진을 하고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는 작법서를 좀 많이 봤는데 글쎄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면은 또 뭐 그러니까 한번 요거 읽어보고요. 제가 요것만 읽고 그다음에 해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조금 하면 더 좋겠네요. 자, 로버트 맥기의 캐릭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시나리오 작법서가 됐건 뭐 이렇게 소설가가 됐건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 포크너나 도스토옙스키 영상도 이렇게 올리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은 거는 주인공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의 삶을 한번 대리 체험을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대리 체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우리가 예술의 향유는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자아를 우리가 잠깐 경험하는 거예요. 그, 그, 이, 그 이상이 있을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플롯을 꾸미고 이런 것도 자아 논쟁이거든요. 근데 칸트처럼 그것이 경험되는 차원에서 자아라고 생각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면은 뭐 저 데이비드 휴이나 바클리, 로크처럼 경험의 다발로서 그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경험의 다발, 경험되는 대상과의 연결 관계 속에서 자아가 정립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고, 칸트는 그들의 방식으로 형이상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칸트는 자아 철학자인데, 지금 여기서도 여러 가지 자아의 양태가 등장을 해요. 캐릭터를 구축시킬 때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뭐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정신이다. 여기서 정신은 그냥 자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태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 그것이 자아라는 것이고. 자, 내적 자아의 본성에 관한 논쟁은 수세기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인가 환상인가? 정신이 자기를 응시할 때 그것이 보는 것은 자신인가? 아니면 무한 반사되는 거울 이미지인가?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정의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환상의 연속이냐? 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아는 환영이라고 간주했으니까 이거는 자아가 없다라는 거죠. 불교 철학에서는. 근데 또 너바나는 있다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굉장히 고등 종교다 보니까 이 얘기가 하다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겠죠. 굉장히 똑똑한 이렇게 스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겠죠. 자아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아는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대부분에서 불교 철학에서도 감각적 인상지각에서 발견된 거는 환영이라고 하니까 뭐 비자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반대죠. 이제 서양 철학에서 정립되는 거는 핵심 자아가 있고, 자아는 능동적으로 관찰하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컵을 먹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아는 실제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이죠. 뭐 요 책도 로버트 맥기 선생님의 시나리오나 뭐 스토리 시리즈가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강의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영화 강의를 제가 다른 데서 또 조금 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 중에 있으니까 너무 막 번잡스럽게 유튜브에다가 벌리면 좀 약 파는 사람 아니야? 뭐 저기 약 약장수 같은데 너무 약장수 쇼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도 들 것 같기도 해가지고 뭐 제가 굳이 이렇게 그런 거는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생각은 해보는데 로버트 맥기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칸트의 자아에 대한, 자아의 실제성에 대한 정의가 공허하다, 이런 이야기를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